요즘 귀금속 시장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느끼시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규칙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아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전 같으면요, 시장이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하는데 20년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단 몇 년으로 확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의 공식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알던 시장의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압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죠. 도대체 무엇이 시장의 시계 태엽을 이렇게 빨리 감아버린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옛날엔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과거의 기준점을 알아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금 시장의 오래된 사이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80년에 은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무려 23년이 지난 2003년이 되어서야 다음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3년,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이었죠. 근데 이렇게 긴 사이클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미국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탄탄했다는 거죠. 나라 살림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달러의 힘도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이렇게나 극적으로 단축시킨 진짜 원인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23년이나 걸렸던 기나긴 하락장이 최근에는 단 9년으로 줄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죠. 믿기지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분석가들이 딱 한 가지를 명확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바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80년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의 부채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뜻이고 결국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돈을 들고 있기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은과 같은 진짜 자산, 즉 실물 자산으로 훨씬 더 빨리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새로운 사이클 속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귀금속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은은 100달러, 금은 무려 5,000달러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금과 팔라딘도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대단한 숫자들입니다. 특히 금에 대한 분석이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천장처럼 여겨졌던 50달러 선이 있죠. 이제는 그게 새로운 바닥, 다시 말해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시장일수록 항상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시장 행복감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무조건 오른다고 믿는 과도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분위기 물론 좋지만 때로는 단기적인 급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분석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즉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죠. 모두가 한 방향만 쳐다볼 때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산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시장 주기는 구조적으로 짧아졌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셋째, 그래서 앞으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길지 않고 매우 짧게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이 거대한 장기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은행 계좌에서 보는 그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돈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